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담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당독소하고 담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관이 되게 큽니다. 담배를 이렇게 피우게 되면 열이 불꽃이 어쨌든 태워지는 거니까 그 태운 연기 속에 태우는 과정에서 고열로 인해 가지고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니코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에, 당독소까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그 전자담배가 당독소가 니코틴만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전자담배가 당독소를 더 많이 만들어요. 일반 담배보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예전에 몇 번 보고가 된 거를 제가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당독소가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렇게 폐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이 이 전자담배 같은 거를 피우게 되면 훨씬 더 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담배가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주변에 있는 우리가 먹거나 이렇게 기호식품이거나 뭐 어때요 이런 담배 같은 이런 것들 속에 이런 당독소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사실은 잘 인식들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국민의 그 식생활 개선과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자담배거든요.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담배 안에 액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필렌 글리콜하고 글리세롤이에요. 그 프로필렌 글리콜하고 글리세롤이 이게 열을 가하게 되면 열선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이런 베이퍼들이 이제 나오죠. 이것이 이제 태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담배를 이제 흡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프로필렌 글리콜에서 보면 이 메치글라역사라는 게 이게 당독소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독성물질,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거,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당독소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세톨 같은 것도 다 당독소로, 메치글라역사이라는 당독소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리세롤, 또 다른 하나의 전자담배 구성 성분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는 메치글라역살도 만들어지고 글리옥살도 만들어지고 아세톨,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이런 것들이 다 독성 물질들이거든요. 이게 글리세롤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니코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이런 그 반응 생성물들이 화합물들이 전자담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곧바로 우리 폐로 가가지고 폐에서 조직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자담배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전자담배가 냄새도 안 나고 뭐 좋다 그러지만 실상은 훨씬 더 해롭다. 이걸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필렌 글리콜에서 나오는 이런 그 각 화합물들을 보게 되면 글리옥살, 글리세롤도 그렇고 그다음 메치글라역살이 많이 만들어져요. 특히 프로필렌 글리콜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글리세롤에서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아크롤레인이라든가 뭐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자 담배 이거 와트스를 갖다가 이게 여러분 브랜드 A라고 하는 그 전자담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50와트 일렉트릭 파워가 전류가 50 전압이 70 정도 될 때 일렉트릭 파워가 70 정도 될 때 엄청나게 50에서 74에서
엄청나게 증가죠. 이 포름알데하이드 보시면 니코틴이 이와 같은 이제 일렉트릭 파워의 전력에 의해서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죠.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만큼 보시게 되면 메치글라옥살 올라가는 거 보셔도 비례하고 근리옥살 올라가는 것도 비례하고 다른 것들도 만들어지는 게 다 니코틴 만들어지면서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일렉트릭 파워를 전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엄청나게 이제 이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이게 브랜드 A 사 거, B 사 거, C 사 거가 있는데 거기에 요거는 일반 담배. 일반 담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비교해 보시면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것도 보면 이거 브랜드 B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한테 데미지가 심각하죠. 이거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브랜드 B 삭게 다 이렇게 높아요. 아세트알데하이드도 그렇고 여기 보면 MgO도 일반 여기서 29, 170이면 48에 630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게 브랜드에 따라서 이 당독소나든가 이런 그 독성 화합물들이 전자담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반 담배에서는 나오지만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양이 조금 덜 나오죠. 그래서 이 전자담배가 훨씬 더 일반 담배보다 당독소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그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에서도 다 사실은 되게 높게 나온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올해 나온 논문이었는데 이게 대구에 있는 그 대학병원 의대에서 최근에 논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서 보니까 전자담배의 증기성분, 그래서 그 중에서 근리옥살하고 메치글라옥살로 해서 유도된 염증성 면역 단백질과 비강 상피세포에서 점막뮤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당독소 원인 물질인 근리옥살이나 메치글라옥살 같은 당독소 원인 물질이 점액 분비를 과다하게 분비하게 해가지고 기도질환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간 그 당독소 이 원인 물질, 근리옥살이나 메치글라옥살은 당독소 원인 물질이 비강 상피세포에서 염증성 면역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더라. 보세요. 여기 요만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염증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요거는 요쪽에 염증 수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뮤신을 만드는 이제 유전자에서 이제 뮤신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본 거죠. 뮤신 단백질도 많이, 그러니까 기도에서 점액이 과다 분비되게 되고 그 원인이 염증성 면역 물질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뭐 담배가 해로운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자담배를 가지고 한 실험들은 없었는데 그 전자담배에서 특히 이게 점막을 손상하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점막을 과다 분비하는 원인이 당독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가래가 많이 끓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당독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정말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이게 임상 논문이에요. 이게 재밌어요. 임상 논문인데 뭐냐면 임플란트를 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담배를 피지 않는데 똑같이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 한 다음에 임플란트의 염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주변의 잇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이라든가 주변에 뭐 고랑액이라든가 뭐 균열 고울이라든가 치은 지수라든가 플라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똑같이 임플란트인데 비흡연자하고 흡연자 보면 흡연자에서 엄청나게 나빠지더라 라는 거를 이제 임상을 통해서 결과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배 피는 분들에서 이제 보신 게 뭐냐, 임플란트 주변 플라그하고 치은 지수하고 프로빈 깊이하고 균열, 골 손실이라든가 이런 균열된 골 손실 이런 것들을 봤는데,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염증을 가지고 있는 스모커 흡연자하고 임플란트 염증을 가지고 있는 비스모커 임플란트 염증의 비스모커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플라그 인덱스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한테서 훨씬 수치가 높아요. 진지발 치은 지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프루빙 데스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깊죠. 프루빙 데스가 훨씬 더 깊고, 그 다음에 본에서 보게 되면 본로스가 이 치조골 손실이 본로스가 훨씬 더 심해요. 한 2배 가까이 되죠. 이렇게 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오래 뭐 임플란트 하면 이 치조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오랫동안 이게 써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쉽게 흔들거리고 치조골이나 이런 뼈들이 이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더 이상 할 수 없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임플란트가 수명이 더 짧아지고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임플란트 주변 염증이 한번 생기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나도 또 재발되는데 그 키 원인이 뭐냐? 이 당독소가 핵심 원인이다. 이거는 그냥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도 근데 만약에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주로 먹는다면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담배 핀 사람이나 안 핀 사람이나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냐 안 피냐도 중요하지만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담배가 뭐 이거 말고도 심장질환이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이 담배 피우는데 그 당독소가 그런 질환들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임상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고 이 공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전자담배라든가 일반 담배까지 피워가면서 피워가지고 이런 건강에 해로운 영향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독소를 해독하는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우더라도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당독소를 해독하는 식이요법이 반드시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그 식이라든가 이런 그 다른 면에서 그러면 담배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면 다른 면에서라도 이거를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담배 속에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 담배 피울 때. 근데 특히 전자담배에서 당독소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 훨씬 더 우리 건강을 해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